일단 편입부터 좀 해놓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현재가 2,000원인데요. 벽산이라는 종목을 먼저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KNN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급등이 상하가 들어가 할 수 없다면 벽산 같은 경우도 똑같이 홍정욱 전 의원 관련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제 출발하는 모양새라서 단기 급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부터 잠깐 좀 설명 좀 드려본다면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면 지금 살짝 강보합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약세가 좀 나왔었죠. 결국 이제 지난 이틀 동안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좀 200명대 있다 보니까는 안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가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이제 한 320명대 나올 거라는 증거가 찌라시가 돌았고 실제로 10시가 넘어서면서부터 3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 확진세가 증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기준을 제가 하나 정해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확진자 숫자 때문에 지금 시장에 변동이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 숫자가 하루에 400명 이상이 나와버린다. 최소 350명 이상 나온다고 한다면은 사실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실 이 확진자 200~300명 나오는 게 작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골든 타임에 잡아야지. 만약에 막 400명, 500명 가기 시작했을 때 3단계 거리두기로 전환한다면 늦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정부에서도 어떤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가능성 없다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숫자로 봤을 때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에 조정이 나올 뿐이지 지난주처럼 막 하루에 3%, 4% 빠지는 그런 급락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부에서도 이제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고 있고 뭐 3단계 거리두기까지 어떤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철저한 방역도 있지만은 오히려 국민들이 2단계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있고 마스크 잘 쓰고 있고 매형 같은 경우도 지금 입구에 들어올 때 항상 이 발열 체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 봤을 때 제가 볼 땐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주도주를 편입을 해놔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시장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만약에 주도를 놓쳐버린다면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돼서 만약에 어떤 이 확진 상황이 좀 안정세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후회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도주를 매수할 때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벽산 같은 경우는 일단 홍정욱 전 의원 관련주를 본다면 여기 이제 벽산의 김성식 대표이사가 홍정욱 전 의원과 하버드대 동문입니다. 나이를 봤더니 이제 벽산의 대표이사는 45. 예. 저보다 조금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홍정욱 전 의원은 지금 이제 49인가 그렇죠? 70년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별 차가 없다 보니까는 뭐 알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뭐 진짜 사돈의 뭐 팔촌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관계가 좀 엮어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버드 동문이라고 하니까는 좀 관련주로 좀 묶여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NN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고 벽산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테마주라고 해서 그냥 테마 보고 한다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벽산의 펀더멘털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벽산의 제가 실적을 좀 잠깐 좀 봐드릴게요. 실적을 보시면 벽산이 작년까지는 적자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매출은 똑같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부동산 시장도 좀 부동산이 오히려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벽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자재라든가 주방기기 이런 거 만들기 때문에 리모델링과 좀 크게 상관이 크거든요. 작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적자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번 년 1분기에도 매출은 거의 비슷하죠. 보통 1년 매출 4천억 정도 나오는데 1분기 매출이 1,000억대 나왔으니까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4억대 흑자로 돌아섰고요. 2분기 보면은 이제 1,110억 매출은 똑같은데 여전히 이제 영업이익도 36억대.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9배 정도 올라온 거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19년도에 적자였기 때문에 YY 같은 거기는 훨씬 더 이제 많이 올라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자가 났던 기업이 매출은 똑같은데 뭔가 좀 이제 이익이 안 남았던 거죠. 이게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차트로 봤을 때
작년에 적자났던 부분에 있어서 한 3년 동안 실적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좀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작년에 여기죠. 작년에 적자를 찍고 나서 본격적으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주가는 이게 정치 테마주가 아니더라도요. 다시 작년의 평균대 가격대인 한 2,700원에서 3,000원까지는 정상화가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책적인 모습에서 본다면 이제 이 벽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친환경 페인트를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하고 상관이 있고 또 부동산 제재로 오히려 이제 어떤 그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가 더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 정치 테마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벽산 말씀드려보고요. 이 종목에 있어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벽산을 보니까 시가총액이 1,433억이거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니까 2018년에는 흑자를 영업이익이 99억이 나왔고 2019년 적자를 보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좋아했다고 생각되는데 네. 일단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이제 매출액은 4천억이 넘으니까 지금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홍정욱 관련주로 분류돼서 오늘 들고 오신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저는 홍정욱 씨에 대해서 한번 경쟁력 그 부분이 정치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걸 네.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본다면 홍정욱 씨는 흠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렇게 자기 자녀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사람 특징을 보면은 네. 목숨을 거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정치적인 그 결과를 성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과거에 통계를 제가 내봐서 보니까요. 뭐 이렇게 뭐 대통령 보면은 근데 홍정욱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탄하게 지금 자기 부모님의 따뜻한 배려를 통해서 좋은 대학도 나왔고 그랬는데 네. 순탄하게 갔던 부분이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본격적인 대선으로 들어갔을 때는 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순탄한 게 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에 있어서는 네. 야당에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제 내년 되면은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찍은 사람이 이제 뭐 대놓고 찍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홍정욱 전 의원하고 이제 김세현 전 의원인데 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좀 탄탄대를 걸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뭐 경제통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선에 나서는데 뭐 지금까지 뭐 잘 살았다, 엘리트였다. 제가 보다 그걸 흠으로 보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좀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이제 어쨌든 제가 이 사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말 한마디가 네. 이 어떤 뭐 대선에 나오겠다 그런 이야기도 아닌데 그냥 뭐 그동안 감사했다는 그런 말 한마디에 주가는 관련주가 상한가 들어갔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나라가 걱정이 된다라는 말 한마디에 상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뭐 대중이 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주식쟁이로서 그냥 어떤 주가의 탄력만 이용해서 좀 급등 수익을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뭐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증권 전문가지 뭐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네네. 그래 보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스펙이면 뭐 이렇게 뭐 상당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야권에는 이제 확정된 후보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정치 테마주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굳이 꼭 이 한 분만 네. 지금 물망에 오른 건지 네. 지금 뭐 세간에 또 한 분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죠 뭐. 예, 그러니까 한두 분 정도 이제 좁혀지면. 근데 네. 어느 분이 지금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학언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지금 다른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주가도 좀 움직임이 있어요. 네. 사실. 네. 그래서 그분하고 좀 견지어 봤을 때 네. 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좀 그분이 좀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금 양대 산맥인데 어떤 분이 먼저 나올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나온다고 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사실 뭐 제가 그분들하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야권에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3명인데 한 명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아예 뭐 하지 말라고 했고 근데도 시장에서는 사실 뭐 주가의 반응이 또 세게 나오는 거지 뭐 지지율로 봤을 때도 이제 야당에서 또 많은 거고 또 여당과 비교한다면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아마 좀 계속 바뀔 거라 봅니다. 또 시간도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그 지지율 1등 달리고 있던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명 지사는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본다면은 사실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걸 지금 제가 볼 때 우리가 뭐 판단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좀 그 의미가 없지 않나. 예, 그래서 저는 뭐 주가로만 좀 그 어떤 이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 단계적인 차익실현을 위한 거지 어떤 뭐 누가 좋아서 이거 뭐 민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걸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벽산을 그래서 이제 단기 어떤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2,500원까지 볼 거니까 오늘 상한가도 2,500원까지 못 가요. 일단은 뭐 한 2, 3거래일 정도를 2,500원까지 보겠다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손절가는 1,8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